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제일 큰 혜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장기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게 되면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을 더 유지를 해서 10년을 채우게 되면 70%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710 대책으로 자동 말소 규정이 나오면서 70% 공제는 사실상 중도 폐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임대기간에 한정해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8년 장기로 등록을 하면 최초 취득 시점부터 최종 양도시까지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710 대책이 나오는 순간 그날 서둘러 등록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이 맞는지 국세청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답변은 내용 그대로라고 합니다.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등록 이후 임대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 없는데 굳이 서둘러 등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2020 세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먼저 지난 시간에 강의한 자료를 가지고 현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주택이 세 채가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A주택을 제외한 B, C주택을 임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A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한 B, C주택은 이런저런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입니다. 8년 장기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는 7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710 대책으로 70% 공제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스크랩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입니다. 조특법 제97조 3에 나와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강의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등록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 등록을 해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2020 세법 개정안에 따라 2년 단축이 됩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 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등록이 안 되니 단독이나 빌라, 오피스텔 등은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면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처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가단 혜택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10 대책을 전후로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면서 소급 적용까지 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혜택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의 주요 쟁점 사항을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년 70% 사실상 소급 폐지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조특법 제97조의 3에 10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70%가 공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710 대책으로 자동 말소 규정이 나오면서 아파트 8년 장기는 사실상 70% 공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공동명의 한 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공동명의 한 채는 각각 0.5채라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재부의 해석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 재등록 불가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을 등록해 있다가 멸실이 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710 대책으로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등록이 안 됩니다. 새 아파트가 완공이 되더라도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710 대책으로 재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기간의 명확화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임대 등록 후 임대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으로 한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취득시부터 최종 양도시까지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2020 세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입니다. 그 중에서 상세본입니다. 전체 페이지 수가 무려 204페이지입니다. 전체 204페이지 중에서 중간쯤에 오늘 알아볼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한이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한 명확화, 조특법 제97조의 3 1항입니다. 개정안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적용기한 명확화. 아래 신설 내용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임대기간으로 한정. 그리고 적용기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 등록을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임대 등록 이후 임대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으로 한정을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임대 등록 이후 임대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게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B를 임대 의무기간 후에 처분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B주택을 8년 장기로 임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8년 의무 임대를 마치고 10년을 채워서 양도를 합니다. B주택 취득부터 임대 등록까지의 양도차익이 2억입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 후 처분할 때까지의 양도차익이 3억입니다. 전체 양도차익이 5억입니다. 이 5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전체 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10년 70%가 적용이 됩니다. 최초 취득 단계에서 최종 양도 단계까지의 전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지난 2020년 6월 19일 제가 강의했던 영상 자료입니다. (2018년 4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단 코너에 올라온 질의입니다.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면 국세청 조사관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중공공 임대하기 전 발생한 양도차익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70%가 적용이 됩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중공공으로 임대하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임대기간 8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이 됩니까? 오늘 강의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이틀 후 2018년 4월 17일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은 8년 50%, 10년 70%의 적용 기준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이 실제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 내용입니다. 국세청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기상담의 경우 현행세법상 10년 이상이면 70%이나 8년 이상인 경우에도 70%를 적용하는 부동산 정책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고 2019년 개정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입니다. 비상담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하여도 공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교적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질문 등록일은 2018년도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틀 후 4월 17일입니다. 국세청에 질의를 해보면 빠르면 3, 4일, 그리고 애매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틀 후에 답변이 등록된 걸로 봐서는 애매하거나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질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금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날짜를 조회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등록 후 임대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신설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개정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엉터리 강의가 돼버리네요. 전체 5억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특공제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임대 등록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 그리고 의무임대 종료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임대 등록 후 실제 의무임대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즉 전체 5억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2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실제 이슈가 안 되고 있는지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기사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긴 했습니다. 중간에 보여드렸던 국세청의 질의 내용을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땅한 정보가 없어서 제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8월 10일 날 질의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은 단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임대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로 연락을 해보라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가장 큰 이유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잘 안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근래에 등록한 분들은 등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2018년 9.13 이후에 취득한 조정지역의 주택을 등록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